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굉장히 소신으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결국은 모든 판단은 내가 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낸 후방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은 현장도 모르고 그저 후방에서 공격하라 후퇴하라 명령하는 기준에만 따르면 허수아비 장군이 돼서 결국은 현실에 가장 접속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기준은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10번째 편 제목이 바로 현장편, 지형편이에요. 지형이라는 게 뭐 단순히 어떤 지형도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장을 기초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형자는 즉 내가 처한 이 전투 환경의 이 처지는 병지조야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조적 수단이다. 그리하여 요적재승이라. 헤아릴 요자의 적적자. 즉 현장에서 판단해서 적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재승,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낼까지를 고민해야 한다. 요적재승. 아마 여러분들 왜 그 한산도라고 하는 섬에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아마 이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그 한산도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무인도였죠.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그 통제사가 있는 그 병영을 통영이라고 불렀고 그 통영은 바로 이 무인도였던 한산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전실이 있어요. 그 작전실 이름이 바로 재승당입니다. 만들 재자에 승리할 승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승리 전략을 짜낼까를 고민하는 집이다 해서 그걸 재승당이라고 그 통영의 본당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거는 말은 뭐냐? 바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위험한 곳인지 험, 아니면 공공해질 것인지 액, 아니면 먼 곳인지 원, 아니면 가까운 곳인지 근, 그걸 계산하고 따지는 것, 이럴 줄 알아야 이것이 상장지도라. 위대한 장군의 진정 지휘관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군주에 휘둘려서 상황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후방에 있는 군주의 명령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 의사 판단의 결과는 아마 불 본 듯이 뻔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적재승이라고 하는 적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그때 가장 전략적인 대안을 찾아낸다면 바로 이 필승,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부지차, 용전자, 그냥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필패라,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전도 필승이면 전쟁의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런 신념이 든다면 주할 후방에 있는 나를 보낸 인사권자인 군주가 말하기를 무전 싸우지 말라 해도 필전 반드시 싸우는 것도 가야라 괜찮다. 그래서 손자병법 10번째 편 지형편이라든지 11편 구지편 같은 데 보면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근거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손자병법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군대 조직의 모습은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상산에 사는 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지편에 나오는 일종의 시인데요. 상산에 소련이라는 뱀이 산다. 아주 재밌는 이 시입니다. 상산지사야라. 이 상산에 사는 뱀 이름은 격기수증미지요. 누군가 와서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달려들어서 구해주고 격기미즉수지요. 누군가 꼬리를 때리면 이번에 머리가 달려와서 구해주고 격기중즉 수미구지라. 누군가 뱀의 몸통을 때리면 이번에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구해준다. 정말 위대한 조직의 모습 아닙니까? 한 조직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을 분석해내고 가장 승리에 적합한 전략을 짜내는 과정 속에서 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해서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처럼 똘똘 뭉쳐낼 수만 있다면 나 혼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상생의 의지로 그 조직의 형세와 기세가 변할 수만 있다면
그 전쟁은 무기의 열악함, 후방의 지원이 없고 군량미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손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련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병 가서여 소련화, 군대를 가히 소련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손자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가라. 가능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5월 동주 얘기입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는 순간 그들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 비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변할 거란 말입니다. 마치 왼손 오른손이 서로 같이 노를 저어 나가듯이. 그래서 5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현장에서 같은 배를 타는 순간 그들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련 같은 조직의 모습을 손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는 조직들은 마치 소련이란 그 황산에 사는 뱀처럼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마치 군대를 이끌어 나가며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들의 역량과 힘을 겹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손자가 꿈꿨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에 의한 가장 위대한 조직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